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자, 성공과 부를 위한 사주 비법이라고 말하면서 사주로 뼈 때리는 영상입니다. MBTI별 시무 10조라는 영상이 있던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봐서 천간별 특징으로도 조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주는 사주팔자니까 8글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무 8조 10개 다 하기 귀찮아서 2개 뺀 거 아니고요. 적천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팩트로 접해는 그런 건데 뭐 단식은 단식이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근데 재미로 보지만 잘 맞을 거야. 항상 그렇듯이.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저희 채널의 천간별 운세 볼 때랑 기준이 똑같아요. 월지, 일간을 위주로 보시는데 일간을 볼 때는 나의 개인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월지 투간된 거, 월지 지장간 글자 중에 나와 있는 걸 보실 때는 나의 사회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약간 내가 사주를 좀 안다. 그러면 격국에 해당하는 글자, 투간되지 않았다면 월에 해당하는 당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월생이시면 개수가 본인의 사회적인 모습을 표방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대운에 있는 글자도 자기 원국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대운이 더 자기 모습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다 봐줘야 되니까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본인 팔자의 글자대로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화오행의 천간 특징 알아보고 갈게요. 화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생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태양의 존재와 물의 유무를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화라는 것은 만물을 일정한 궤도에 머물게 하니까 자기 자리에 존재하게끔 그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주변에 화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중심으로 모든 게 잘 순환하게 됩니다. 화는 예의를 논하는 오행이에요. 화의 기운이 적당하면 예를 잘 지키고 자신을 낮추니까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사주에 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성정이 급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연하지 못하니까 매사에 타인과 부딪히게 돼요. 술 취하면 겁대가리 상실하는 타입이죠. 반면에 화 기운이 너무 약하면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니까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또한 큰일이 닥쳤을 때 헤쳐나가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병화는 천간 중에서 세 번째인 천간입니다. 병화 일간인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는 강동원, 차태현, 백지영, 한가인 씨가 있네요. 취성자라는 고서에서는 병화는 밝고 밝으니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딱 태양을 말하는 거죠. 천간의 양기 중에서도 양이 가장 강한 거니까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여요. 병화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천수 비결을 통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세상에 믿을 건 본인뿐이니까 주변에 어리석은 자들이 잘할 거라는 기대 금지. 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머리부터 들이미는 노빠꾸 금지. 이분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네. 셋, 이상한 원리 원칙, 성공 법칙, 윤리 의식, 준법 정신 같은 강박 만들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 금지. 남도 괴롭힐 수 있어요. 넷, 세상의 모든 진상들,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은 나 칭찬하는 영웅소설 머릿속으로 쓰기 금지. 뿌듯해하지 마. 다섯,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노래 부르면서 홀로 눈물 한 방울 금지. 자의식 과잉이다 진짜. 여섯,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자기 답 정해놓고 맞다고 팩트 폭격 금지. 답 적나라는 소리죠. 일곱, 한 분야 정해서 파다 보면 최고가 될 거라는 자기 확신 금지. 파는 것도 잘 파야지 한 곳만 계속 파다가 땅굴로 들어가요. 자, 여덟,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 모으기 금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좋아하는 병화 까는 게 마음이 아프다. 자, 해설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화 맹렬. 병화는 강하게 타올라야 합니다. 꺼진 태양을 상상할 수 있나요? 태양이 꺼지면 모든 생명이 사라집니다. 병화는 태양의 전기를 상징하는 글자로서 능히 만물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양 중의 양인 가장 강한 기운을 가졌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기르고 자라게 만드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자라게 만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 주위가 나보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점이 부족한지는 봐야겠지만 내가 돌봐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너무 혐오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기상모설. 지구가 한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태양 자체는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한파나 눈보라가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에게 겨울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태양에게는 어떤 한기가 오더라도 이를 녹여서 물을 만들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원천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태양이 힘을 다하는 것은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태양이라고 하더라도 목, 토, 금수, 오행들처럼 자기가 임하여 빛을 비추고 돌볼 수가 없다면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병화는 주변과 더불어 살아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사주에 안 좋게 작용을 하면 주변과 타협하지 않고 녹박구로 좌충우돌 살아가게 되니까 주변과 더불어 살기 위해 적정한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능단 경금. 경금은 겨울을 몰고 오는 한기와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살기를 가지고 있어요. 병화는 경금을 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금을 엄하게 다스려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법이라는 건 우리를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데, 법만을 강요해서 우리 삶이 불행해진다면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법이 먼저인 세상이 되겠죠.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 동신반겁. 병화는 경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살기에는 엄벌을 내리고 아무리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스릴 수 있는데, 똑같은 금의 기운을 가졌지만 연약한 신금에게는 애정을 주고 사적인 감정을 가져서 공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만약 병화가 왕이라면 신금을 만나 국정농단이 되는 것과 같으니 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토중생자. 빛은 당장 눈을 부시게 만들 뿐이지만 이 빛 에너지가 자연으로 전달이 되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대지는 복사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해서 두고두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도 토의 기운이 적절히 배합이 돼야만 생명이 자라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병화에게 토라는 건 자비롭고 중도를 지키면서 어디에도 상처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어떤 평가에도 감정이 좌우되지 않는 중도를 잘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수창현절. 수창현절은 병화에게는 수창, 즉 수가 창궐하게 되면 겨울에 태어난 병화나 천간에 임수, 개수가 있는 병화를 말합니다. 수창이라는 건 현절한다, 외압에 휘둘리거나 권위나 금전적인 이익에 기대서 남에게 아부를 하지 않게 된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말하게 됩니다. 미친 거죠. 과거에는 이러한 절개와 뚝심이 통하던 시대였지만 현대에는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답정너처럼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말하다가 목숨 바쳐 죽기보다는 주변과 소통하고 얘기를 해서 대화로 풀어내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곤조 부리지 말란 뜻이죠. 일곱 번째, 호마견향. 호마견향이라는 건 호랑이와 말, 개가 한 방향으로 고개를 들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사주에서는 호랑이를 인, 말을 오, 개를 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 오, 술 세 글자가 모이면 삼합이라고 해요. 화, 오행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목기운과 화기운, 금기운, 토기운 같은 여러 갈래의 기운을 한 뜻으로 모아서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화라는 기운으로 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다만 화라는 것은 그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도를 끝도 없이 올린다고 하면 찜통더위로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돼요. 그러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래성멸. 앞서 말한 화기운이라는 나의 큰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리면서 계속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한다면 평생 해도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화가 인호술이라는 강한 화기운으로서 세력을 이루게 되었을 때 간목을 만나게 되면 모든 걸 불태워서 무의미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으면 부족하니만 못하는 뜻이니까 적절히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행별, 천간, 글자별로 보면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사주에서 가장 어렵다는 세 가지 책 중에서 적천수 공부도 본의 아니게 하신 거예요. MBTI보다 더 소름 돋게 맞을 수가 있고 사주로도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행에서 갑을목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병정화는 이를 발전시키고 경신금은 이를 수확하고 임계수는 저장을 합니다. 무기토는 왜 없냐고요? 무기토는 이 모든 곳 사이사이에 그 역할을 하는 규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 사주 천간의 네 글자 구성을 보시고 개인적인 나로서의 모습은 일간, 사회적인 나의 모습은 월지 또는 월지에서 투간된 글자, 그리고 각기 육친의 모습에 따라 사주에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가 된다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인 지장간도 응용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노하우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보시고요. 오랜만에 이론을 다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재밌었는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